자, 2장 구조물 개론에서는 이제 앞으로 경계 조건에 대한 얘기와 부정의 차수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서 이제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경계 조건에 대해서. 자, 조금 전에 1장 마지막 이제 자유무체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뭐다? 이런 전체 구조물에 있어가지고 힘을 주면 이 전체 구조물이 평형 상태를 만족할 만한 어떤 영향력은 어디에서만? 땅과 맞닿아 있는 지점부에서만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뭐다? 이렇게 작용력은 여기 있는 반면 전체 구조물 평형 상태를 만족하는 영향력은 땅과 맞닿아 있는 지점부에서 발생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이 부재를 형성하는 모든 절점들은 이 하중 피해에 대한 영향력을 갖다가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크건 작건 영향을 다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다? 이 부재가 만약 파괴된다라고 치면 이 하중 피해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큰 위치에서 파괴가 먼저 주도될 것이다. 결국 영향력이 가장 큰 부분이 어디며 그때 크기가 얼마인가 이런 관계를 갖다 고려해야 되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했는데 그런 관계를 고려하기 위해서 먼저 뭐부터 해봐라? 이처럼 A점에서 X만큼 떨어진 C점 이 점도 P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데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는가? 그 관계를 보려면 어떻게 해라? 부재 속에 숨어가지고 이 P에 대한 영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잘라내어라. 잘라서 일부 나타낸 그림은 뭐다? 이런 형태의 그림인데 이때 절단 단면에다가 항상 뭘 표현해주라? 그 물체, 그 절점의 어떤 움직임을 주도할 수 있는 영향력들이 X, Y, 모멘트에 대한 영향력들을 다 표현해줘라. 물론 이 힘들어가도 우리 뭐라 그래? 단면 내력. 그래서 결국 최대 단면 내력이 어디에서 발생하며 그때의 크기들이 얼마인가 이런 관계들을 고려해 들어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이 자유물체도 상에서 전체 구조물과 이 자유물체 같다라는 관계로부터 평형이라고 했는데 결국 이 내력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 자유물체도 상에 주어진 힘들 관계로부터 보면 미지수가 지금 몇 개가 있는 형태죠? 잘린 단면에 발생하는 단면 내력 3개와 지점, 물론 왼쪽을 취하든 우측을 취하든 간에 하나의 지점을 포함할 텐데 그 지점부에 발생하게 되는 지점의 발력 이것까지 함께 미지수로 남아있기 때문에 내력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유물체도만 취하게 되면은 자르는 순간 자르는 단면에서 단면 내력이 3개만큼 미지수로 존재하게 되고 지점 하나를 포함하게 되면 적어도 그 지점에 유발되어지는 전체 구조물의 평형 상태를 갖다 만족할 만한 영향력인 지점 발력까지 추가적으로 미지수로 남기 때문에 평형에는 전제부터 내가 적용할 수 있는 조건식은 3개인 반면 이처럼 자유물체도에 존재하는 미지력은 4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조건식 3개로부터 미지력 4개를 해결한다는 것은 힘들다는 얘기죠.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이 단면 내력을 구하는 것이 관건인데 단면 내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지점부의 발력을 아는 값이 되어야만 이 내력 값을 갖다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평형이라는 전제로부터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관계식은 3개의 평형 방정식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 평형이 나오게 되면 머릿속에 평형식을 갖다가 적용하면 만족돼야 되는 관계를 갖다 머릿속에 떠올리라고 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구조물 어떤 구조 해석을 하려고 하면 전체 구조물이 평형이라는 전제로부터 작용 하중에 대해 이 지점부에 발생할 수 있는 발력 관계를 갖다가 알아야만 이 자유물체도로부터 내력값을 추가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체 구조물에서 표현되어 있는 외력들에 대한 관계를 아는 형태가 되어야만 이미 위치에서 단면 내력을 고려할 수 있다. 왜? 내력을 구하는 곳이 어디든 단면을 자르기만 하면 그 위치에서는 이 P 작용력에 대한 영향력들이 몇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3개만큼의 단면 내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내가 적용하는 평형식 3개만큼의 미지력이 단면을 절단하면 미지수력이 3개만큼 항상 유발이 되기 때문에 전체 구조물상에 표현될 수 있는 힘들은 다 아는 상태가 되어야만 된다. 따라서 작용하중에 대해서 부재 해석을 한다고 하시면 지점 발력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구조 계산의 첫 번째 수행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과연 구조물의 지점은 어떤 형태로 표현이 되어지며 그 지점 종류에 따라서 발생 가능한 지점의 발력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관계를 갖다가 먼저 설명드리기 위해 이 구조물 개론 첫 번째 절에 경계 조건에 대한 얘기들을 갖다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 너무 간단합니다. 교재 19페이지에 보시는 바처럼 구조물의 지점은 그 표에 주어진 것처럼 3가지 경우가 일반적인 예입니다. 간략히 나타낸다라고 치면 이런 3가지 예를 갖다 들 수 있고, 물론 여기서 구조물은 이제 직선점만이 구조물입니다.
각각 이 부재의 하중을 주었을 때 여러분들 관심의 대상이 돼야 되는 부분 어디냐면 지점부와 부재가 만나 있는 절점. 요 절점이 되겠죠. 각각 우리가 알 수 있는 형태의 어떤 물체의 움직임을 주도할 수 있는 형태의 힘들인 가로, 세로에 대한 힘과 회전력 이런 힘들을 주었을 때 과연 이 지점부가 부재가 만나 있는 요 절점부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가 그런 관계로부터 이 지점부에 발생할 수 있는 반력에 대한 관계를 갖다가 설명드릴 수 있는데 각각 여기에 가로, 세로 회전력을 주었을 경우 요 절점의 어떤 변이가 유발되지 않는 경우는 각각 이런 형태가 되어지게 되면 요것은 지금 부재가 지면 위에 이러한 쇠구슬이 하나 있다고 치고 그 쇠구슬 위에다가 이와 같은 직선자를 갖다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치면 가로 회전에 대해서는 이 절점의 물체 움직임이 유발될 수 있지만 이 방향 눌리는 힘에 대해서는 어때요? 이렇게 변형이 생길 뿐이지 이 절점은 어때요? 변이가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이 절점부에서는 이 절점을 지점부에서 이 절점에 대한 작용하중, 수직하중에 대한 물체의 움직임을 구속시킬 수 있는 구속력이 하나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즉 이런 힘에 대한 변이를 없앨 수 있는 이러한 형태의 지점 반력이 하나 존재할 수 있고 이런 형태는 핀 형태인데 받침대와 부재를 갖다가 핀 하나로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받침대, 부재, 구멍 뚫어서 하나로서 연결했다. 그런 경우라고 치면 여기다 각종 가로, 세로 회전력을 주었다라고 치면 핀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기는 힘, 누르는 힘에 대해서는 이 부재 절점의 위치 변화는 없을 거라는 얘기죠. 핀이 부러지면 안 한다고 치면. 근데 회전력을 주게 되면 어때요? 핀만을 꽂아놨기 때문에 회전력에 대해서는 뱅글뱅글 돌아갈 수가 있겠죠. 즉, 이 절점 회전에 대해서는 회전 변이가 유발되는 걸 미뤄보아 몸에 대한 저항력은 없고 이와 같은 지면에 대해서 수직 수평 방향에 대한 두 개의 반력이 존재할 거라는 얘기죠. 요건 이제 부재 일부를 갖다가 뭐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데 벽체 속에다가 넣어뒀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치면 역시 이 부재에다가 가로, 세로, 회전력, 각종 어떤 변이를 유발시킬 수 있는 힘들을 갖다 존재시켰다라고 치면 요 절점은 그런 세 가지 영향에 대해서 변이가 유발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로 남아있게 되는데 해서 이 절점부에서는 가로, 세로, 회전에 대한 영향력,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모든 변이에 대해서 이 절점은 움직임이 생기지 않는 그러한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러한 형태를 갖다 우리는 롤러 서포트라고 하고 이러한 형태를 핀 서포트 또는 힌지 서포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경우는 모든 변이에 대해서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절점, 픽스된 고정담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표식이 이와 같이 주어지게 되면 롤러 서포트로서 항상 지면에 대한 구속력은 수직 방향에 대한 구속력이 하나 존재하고 이와 같은 힌지 서포트가 되면 이 절점에 대한 어떤 부재의 변이를 갖다 구속시키는 영향력으로는 가로, 세로에 대한 영향력이 존재할 수 있다. 그다음 이런 형태의 고정단이 되게 되면 가로, 세로, 회전에 대한 영향력이 어떤 이 절점의 변이를 구속시킬 수 있는 저항력, 어떤 구속력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놈의 표식은 제가 지금 표현을 한 것은 원형 단면 형태로 표현했다는 얘기는 이 부재는 원의 위에 있기 때문에 회전이라든지 가로 방향에 대한 힘에 대해서 이 지점부는 이 부재의 절점부에 대해서 아무리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단지 세로 방향, 지면의 수직 방향에 대해서만 영향을 갖는다는 표시로서 원을 했습니다. 가로 방향 힘을 주게 되면 굴러가 버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근데 요 놈은 이제 책이라든지 다른 표시된 것들을 따르게 되면 힌지처럼 비슷하게 나타내면서 지면을 요것만큼 또 공간을 두어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시 가로방에 대한 영향력이 없다라는 뜻으로서 나타내고 있는 거죠. 또는 힌지부처럼 나타내면서 하단에 이와 같이 아예 그냥 롤러스케이트 같은 생겼다. 굴러갈 수 있다. 그러한 경우 나타내는데 이러한 표식이 되든 이러한 표식이 되든 이러한 표식이 되면 롤러로서 지면에 대한 연직 반력이 하나씩 존재하는 형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힌지는 지면에 대해서 연직, 수직 반력, 수평 반력 두 개가 존재할 수 있고 고정단이 되면 가로, 세로, 연직, 수평, 그 다음 회전에 대한 저항력 이 세 가지 반력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부재 해설을 한다라고 하시면 우선적으로 행해야 될 게 뭐다? 이러한 어떤 지점 조건들로부터 발생 가능한 반력들 형태를 갖다가 먼저 해결하신 연후에 이제 자유물체도로부터 이미 위치에서 단면 내력 관계를 갖다 해결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장에서 이제 부정형 차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부정형 차수에 대한 얘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로 고려되는 구조물이 정령 형태의 구조물인데 정령 구조물과 부정령 구조물에 대한 어떤 판단하는 요인이라든지 부정령 구조물이라고 치면 이 관계를 평형식 외에 추가적으로 조건식이 필요한데 몇 개만큼의 조건식이 추가적으로 필요한가 어떤 그러한 관계를 다루기 위해서 두었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앞으로 3장부터는 바로 이제 자유물체에 대한 얘기,
경계 조건에 대한 얘기, 반력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이러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3장부터는 바로 단순부 형태로부터 이제 부재 해석에 들어가는 절차를 갖다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앞으로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실 부재의 어떤 형태라든지 구조물의 종류,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미리 한번 보는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런 형태의 구조물을 볼까요? 뭐 앞서서도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린 형태 그림이 될 텐데, 이제 이 부재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가장 많이 접하게 될 형태의 구조물 중에 하나인 것이다. 자, 이 부재 해석을 한다라고 치면, 물론 이제 작용화학은 표현이 안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역학에서는 힘과 구조물 간에 대해서 상황을 규명하는 것이 모두 역학이라고 했기 때문에 구조물만 설정을 해서 이놈이 뭐다, 힘만 주어서 그 힘이 뭐다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힘과 구조물이 동시에 표현이 되어야 구조물의 명칭이라든지 힘이 어떠한 종류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정의할 수 있죠. 물론 여기서는 보라고 했기 때문에 보라고 하는 것이 뭐다? 축에 대한 수직 방향, 횡방향 하중에 저항하는 부재가 갖다 뭐라 그래요? 보라고 합니다. 이미 말은 없어도 대부분 구조물 작용하는 하중들은 자중이 될 테니까 중력 때문에 이러한 방향으로 힘이 존재한다. 그 힘을 표현 안 하더라도 하향으로 존재하는, 만약 이런 부재가 있다고 지금 말이 없어도 자중은 축 방향으로 존재할 테니까 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부호가 있습니다. 반력부터 계산을 해야 되는데 발생 가능한 반력은 몇 개? 하나는 힌지니까 2개의 수직 수평, 롤라부에서는 하나의 연직 반력이 존재합니다. 자, 여기에서 항상 구조물 어떤 상태? 평형 상태. 고려할 수 있는 조건식이 몇 개? 3개. 반면 여러분들이 해결에 들어가야 되는 지점의 반력은 몇 개? 3개만큼 있죠. 그럼 결국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는 3개의 평형식과 여러분들이 이제 해결해야 되는 미지의 반력수가 3개로서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똑같은 상태. 그럼 결국 이런 형태 구조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지점의 반력부터 해결해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고려해야 되는 미지의 반력이 3개인 반면 조건식도 3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구조물은 뭐예요? 평형식 3개만 가지고서도 미지의 반력을 다 처리할 수 있는 형태의 구조물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라고 치면 반력 해결이 다 된다는 얘기는 이미 위치 가서 단면 내력 고려한다라고 치면 역시 반력 알고 있는 상태로 치면 자유물체로부터 역시 미지의 단면 내력 몇 개만 있어요? 항상 3개. 그럼 자유물체도 평형이라고 두게 되면 역시 적용할 수 있는 평형식이 또 3개가 존재하는 형태니까 결국 평형식 3개만 가지고서 미지의 반력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는 직전 반력 다 해결할 수 있고 자유물체로부터 단면 내력 다 고려할 수 있고, 내력 다 고려하다 보면 최대 단면 내력이 얼마인가까지 알 수 있으니까 단면의 기하격 성질을 고려하게 되면 최대 응력과까지, 그 다음 재료였던 역학적 성질을 고려하게 되면 부재에 발생하게 되는 최대 변형량까지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결국 평형식만 가지고서 미지의 반력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 이어 해결해야 되는 어떤 모든 부재 해석을 갖다가 다 수행할 수 있는 형태의 구조물을 생각해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구조물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정정 구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정정 구조물 중에서 이 형태는 축의 수직 방향, 횡방향 하중에 저항하는 부재이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정정보. 이때 보도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보가 있는데 한쪽 단부는 힌지고 한쪽 단부는 롤라. 이와 같은 형태의 지점 조건을 갖고 있는 보를 갖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단순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자세한 얘기들은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이런 형태의 부재가 바로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접하게 될 이제 형태의 구조물인데, 정정보, 그 정정보 중에서도 뭐다? 단순보다 하는 것을 갖다가 미리 한번 봐두죠. 자, 이번엔 이런 형태의 구조물이 있는데 한쪽 단부는 고정단인데 반해서 한쪽 단부는 아무런 어떤 지점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도 이 부재를 해석한다라고 치면 먼저 고려해야 될 미지의 반력이 몇 개다? 3개. 조건식은 몇 개다? 역시 항상 평형이라는 전제를 고려하게 되면 3개의 조건식이 존재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라고 치면 역시 이 구조물도 미지의 반력 3개를 평형식만 가지고서도 해결할 수 있는 형태의 부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결국 정정 구조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답니다. 그럼 이런 형태의 구조물을 본다라고 치면 이것은 미지의 반력이 4개인 반면 여러분들 적용할 수 있는 평형식 몇 개가 있다? 3개가 있다. 그러면 결국 이놈은 조건식 3개 가지고서 미지수를 갖다가 다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형태의 구조물이라는 얘기죠. 우리 뭐 옛날 수학 시간에 보시게 되면 조건식보다도 미지수가 더 많은 그런 형태의 방정식을 푸는 걸 뭐라고 해요? 부정 방정식. 그런 형태처럼 조건식보다 미지의 반력수가 더 많은 형태, 이런 형태의 구조물은 평형식만 가지고서 지점의 반력을 다 정의할 수 없는 그런 형태의 구조물이라는 뜻으로 이 놈을 우리는 부정정 구조물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형태가 되면 어떨까요? 이 부재는 양단이 다
고정단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려해야 되는 미지의 반력은 6개, 조건식은 역시 항상 평형이라는 전제를 갖다 고려한다라고 치면 3개의 조건식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이놈도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는 평형식 개수보다도 고려해야 되는 미지의 반력이 더 많은 경우이기 때문에 평형식만 가지고서는 시점의 반력도 다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형태의 구조물이죠. 결국 부정형 구조물입니다. 그러면 이 부정형 구조물은 평형식까지 해결이 안 되니까 안 풀어도 되나? 그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만약 평형식까지 적용하고 추가적으로 어떤 식을 고려한다라고 치면 이런 부정형 구조물을 해석하기 위해서 몇 개의 조건식이 추가적으로 필요한데 미지수가 4개, 조건식이 3개니까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1개만큼의 식이 있으면 되고 요놈은 미지수가 6개인 반면 평형식 3개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되는 식이 몇 개? 3개만큼이 필요로 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정형이고 이것도 부정형이지만 어떤 차원이 틀린 형태의 부정형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이놈은 평형식 외에 추가로 하는 조건식이 1개만큼 필요한 형태의 부정형 구조물이고 이것은 평형식 외에 3개만큼의 추가되는 식이 존재해야 반력 해결을 할 수 있고 이어 내력, 응력, 처진까지 해결할 수 있는 형태의 구조물을 해서 각각을 1차 부정정, 3차 부정정이라고 나타냅니다. 그럼 결국 이런 포와 같은 경우에 대한 부정형 차수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결국 부정형 차수 n을 부정형 차수로 두었다라고 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되는 미지의 반력 개수와 그 다음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평형식 몇 개? 3개. 그 관계 차만큼이 결국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조건식의 개수라는 얘기겠죠? 그 차가 바로 뭐다? 부정형 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결국 포의 경우라고 치면 반력으로부터 미지의 반력, 여러분 적용할 수 있는 평형이 셋, 그 관계의 차만큼이 뭐다? 부정형 차수다. 헌데 구조물 중에 이와 유사한 형태인 듯한데 부재 내부에 이와 같은 표식이 주어져 있다라고 치면 요 놈은 내부 힌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세한 얘기는 줄이도록 하고 일단 이런 형태가 주어지게 되면 요 놈의 명칭은 내부 힌지. 어떻게 됐든 간에 요 놈은 힌지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부재와 부재가 다 연결을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방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내부 힌지라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부재 안에 있는 힌지, 즉 모멘트에 대해서 요 절점에서는 뭐예요? 저항력이 없는 그러한 형태의 절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허다못해 단순부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이 이미 한계 위치에서는 이런 3개의 단면열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절점 위치에서는 계산을 안 해도 모멘트 값이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절점 위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부재가 주어지게 되면 결국 여러분들이 고려하는 미지의 반력은 똑같은 형태 고정단 롤러니까 4개가 있는 반면 조건식은 어때요? 평형식 3개가 있고 항상 구조물마다 평형 상태라는 전제의 모든 관계를 고려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야 안전상태. 상대적으로 이 절점에서는 뭐예요? 모멘트에 대한 저항력이 없는 절점, 즉 모멘트에 대한 값이 내력값이 0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관계가 하나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구조물은 시점 반력이 4개이지만 조건식도 평형식 3개와 내부인 시점에서 모멘트 0이라는 조건이 하나 추가가 되기 때문에 평형식만 가지고서도 미지의 반력을 다 해결할 수 있는 형태의 구조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이 형태는 뭐예요? 정정 형태의 구조물이라는 얘기죠. 이제 이 구조물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게 될 갤버 형태의 부재라는 겁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다? 반력 개수, 미지의 반력 개수와 내가 적용할 수 있는 평형식 3개와 만약 내부에, 내부 힌지, 부재 내부에 내부 힌지가 존재한다라고 치면 그 절점 위치에서는 모멘트 0이라는 조건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부정형 차수는 어떻게 돼요? 그 개수만큼 감해서 생각을 해주시죠. 최종적으로 보의 경우 부정형 차수는 내가 고려하는 미지의 반력 개수로부터 평형식 3개와 내부 힌지가 있다고 하면 그 위치에 모멘트 0이라는 조건이 하나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 관계만큼을 갖다 빼주시게 되면 전체 부재의 부정형 차수가 된다 하는 것을 갖다가 알 수 있다.